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한 대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상공 어딘가에서 KF-21이 비행 시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그 전투기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위협,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의 싸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블록 업그레이드라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 말이죠. 2026년 KF-21이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새로운 전투기 하나 만든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70년 역사의 결정체, 12조 원이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 하늘은 온전히 유엔군의 항공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우리는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와야 했죠. F-4 팬텀, F-5 타이거, F-16 파이팅 팰컨. 모두 훌륭한 전투기지만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마음대로 장착할 수 없다는 것. 기술 종속.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KF-21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바로 블록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블록 업그레이드. 이것은 단순히 성능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기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을 갖추듯 KF-21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끊임없이 강해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의 위협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을 보세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며 첨단 무기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죠. 동쪽을 보세요. 일본은 이미 F-35를 100대 이상 도입했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적극적입니다. 서쪽을 보세요.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는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들의 공군력은 가공할 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너머 러시아는 수-57을, 미국은 F-22와 F-3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비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이곳은 전 세계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집중된 화약고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위협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최신 기술이 내일이면 구식이 됩니다. 오늘의 강력한 무기가 1년 후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KF-21 블록 업그레이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블록 업그레이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KF-21은 총 3단계의 블록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블록 1. 이것은 기본형입니다. 2026년부터 전력화가 예정된 초기 모델로 4.5세대 전투기로서의 기본 성능을 갖추고 있죠. AESA 레이더, 고성능 전자전 체계, 그리고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무기 운용 능력. 다만 이 단계에서는 미사일을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도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인 F-16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블록 2, 일명 KF-21EX.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이 업그레이드는 KF-21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기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내부 무장창 설치, 겉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의 블록 1은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죠. 내부 무장창이 생기면 미사일을 기체 안에 숨길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사실상 준스텔스 수준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또한 블록 2에서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추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을 감지해 적기를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상대방이 레이더를 끄고 숨어 있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3, 2030년대 중반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최종 단계는 KF-21을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완전한 스텔스 성능 강화, AI 기반 전투 시스템, 유무인 복합 작전 능력, 심지어 무인 전투기를 여러 대 동시에 통제하며 하나의 편대처럼 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KF-21 한 대가 날아가고 그 뒤를 무인기 4, 5대가 따라가며 조종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이것은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이 중요할까요? 미래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전투기가 하늘에서 서로를 보며 싸우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센서와 미사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발견하는 자가 이기고 먼저 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스텔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전 능력이 중요합니다.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 주권.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국방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죠.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미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심지어 함께 시작했던 인도네시아도 중간에 투자 비율을 줄이며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첨단 부품 개발에 매진했죠.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드디어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2023년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적합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KF-21이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하지만 주변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긴장했습니다. 자신들의 F-35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중국은 예의주시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 속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동맹국의 성장을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무기 시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KF-21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수출 문의와 관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죠. 물론 아직 확정된 수출 계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 자체가 KF-21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향후 수출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항공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KF-21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2030년대 초반, 어느 긴장된 아침, 동해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전투기 편대가 포착됩니다. 레이더에는 희미하게만 보이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적기들입니다. 이 순간, 강원도 어느 공군 기지에서 KF-21 블록 2가 긴급 추력합니다. 조종사는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로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기체 AESA 레이더가 넓은 범위를 스캔하고 IRST가 적기의 열 신호를 감지합니다.
적기는 아직 KF-21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무장창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기 때문이죠. 거리 100km. 조종사는 침착하게 유도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무장창이 닫힙니다. 적기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미사일을 감지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시도하지만 최신 유도 시스템을 장착한 미사일은 정확히 명중합니다. KF-21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적기를 무력화시키고 아군 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4.5세대 전투기가 진화한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고 먼저 발견하고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 물론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KF-21 블록 업그레이드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KF-21의 의미는 단순히 전투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전투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이 모든 기술이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됐고 이제 그 기술들이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소복합 소재 기술은 자동차 산업으로, 센서 기술은 반도체 산업으로, AI 기술은 로봇 산업으로.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자신감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2040년에는 6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2050년에는 우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엔진 문제가 대표적이죠.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한 엔진이지만 완전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산 엔진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업계는 차세대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진행 중이죠. 성공한다면 완전히 국산화된 KF-21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생산 일정도 과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총 120대 규모의 KF-21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위협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생산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 양성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조종사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다행히 공군은 이미 KF-21 전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조종사들이 최고의 전투기와 만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의 하늘을 자신의 손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이 세 글자 속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블록 업그레이드는 계속될 것이고 기술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KF-21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그리고 항공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아가 우리가 다음으로 도전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국방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